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음으로 야권이 요구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 도입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도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조건부 찬성이었죠. 이재명은 지난 1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이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조건부 찬성이 아닌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인데요. 그 배경과 이유는 잠시 후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날 있었던 이재명의 발언 먼저 보도해드립니다. 이재명은 오늘 뉴스원과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제 문제를 포함해 자꾸 의심하니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곧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나? 제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또 이재명은 해당 인터뷰에서 단 한 푼의 부정이나 한 톨의 먼지라도 있으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살아남았겠느냐며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라도 저는 부정부패를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의 발언 중 곧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냐? 제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대목 때문에 이재명이 대장동 특검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재명이 이런 발언을 한 배경과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현재 이재명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에 비해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이 필요했을 거라는 분석이 가능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개혁이니 불로소득 환수니 뭐니 하면서 주구장창 떠들어봤자 대장동 게이트는 곧 이재명이라는 굴레 때문에 아무것도 먹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재명의 혐의가 빠진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는 이재명에게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결백하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하자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특검이 실시된다고 해도 대선 전까지 그 수사 결과가 나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어떤 계산이 깔린 듯 보여집니다. 자, 물론 11월 중으로 준비를 끝내고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하면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지만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특검 임명, 사무실 마련 등 특검을 준비하는 데만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자, 그런데 벌써 오늘이 11월 18일이죠. 오늘 바로 특검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대선 전에 수사를 끝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바로 이 점을 노린 어떤 계산된 발언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재명 혹은 여권 측에서 검찰로부터 어떤 수사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입니다.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이재명까지는 타고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정보 내지 보고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어제 이런 소식이 있었죠. 경찰이 대장동 사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 당시 휴대폰을 자택 창밖으로 던지기 직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고 그 이후 결국 휴대폰을 찾았지만 유동규가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자, 그런데 유동규가 비밀번호, 특히 텔레그램 비밀번호를 경찰에 가르쳐줬다고 하죠. 그리고 오늘 이재명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동규가 구속된 이후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아무래도 유동규의 변심으로 인한 진술 또는 증거물이었을 텐데 경찰이 유동규의 휴대폰을 풀자마자 이재명이 특검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휴대폰에 담긴 정보들이 이재명 본인에게 피해가 갈 내용이 없다는 것을 뭔가 확신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오늘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어제 곽상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하죠. 그런데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법적 분쟁, 인허가 절차 해결 등에 대한 청탁을 도와주면 아들을 취업시킨 후 급여 형태로 개발 이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후 2019년에서 2020년경 화천대유 측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얻자 곽 전 의원이 아들 곽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연락해 도시개발 사업의 이익금 일부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인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측에서 그간 줄곧 주장해온 대로 곽상도 의원의 혐의를 빌미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할 어떤 동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특검이 도입된다고 해도 국민의힘 쪽으로 물타기가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이걸 노렸다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권오수 회장이 어제 구속됐죠.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를 기점으로 네거티브 수위를 한껏 끌어올릴 기세입니다. 제걸로 대장동 이슈를 물타기할 공산이 더욱 커진 상황이죠. 현재까지 여론 추이를 보면 대장동 특검 도입 찬성이 절대적으로 높고 대장동 게이트 책임이 이재명에게 있다는 여론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또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의 발목을 잡으면서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때문에 특검 찬성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특검이 시작이 되고 대선 바로 직전에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 이재명이 혐의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선거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특검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간 다른 상식 있는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특검을 강력히 촉구해왔지만 이미 시기를 놓친 이상 또 이미 대장동 이슈로 이재명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은 이상 정권 교체 이후에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시간에 급급해 또 대선 국면이라는 점 때문에 특검에서조차 여러 눈치를 보게 되고 혹여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칫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들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재명이 던진 특검 카드 좀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송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